학생부 종합전형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학생부에 어떤 것들이 개선되는지 화면을 보고 오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좀 살펴보셨지만 이번 학생부 개선 방안은 일단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 유발을 네. 하는 요소와 항목을 정비하고 또 정규 교육과정 중심으로 기록을 하도록 네. 했다. 뭐 이런 이제 네. 명시가 있어요. 몇 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입 자료로 제공되는 수상 경력 개수를 제한하겠다. 네. 그다음에 진로 희망 항목이 희망 쓰는 것도 얘들 숙제였거든요. 네네네. 이것도 이제 삭제가 됐습니다. 뭐 우리 공교육 윤신 선생님부터 학생들 지도하면서 이런 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개선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개선된 이유가 뜻밖의 부작용이 있었던 거예요. 진로 희망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학부모가 희망하는 진로도 맞아요. 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애들이 1학년 때 쓸 때는 나는 뭐 컴퓨터 프로그래머 썼는데 부모님은 공무원 이렇게 썼는데 나중에 입시하려고 보니까 이거 뭐야 내가 입시에 있어서 나의 진로에 있어 나의 정체성이 없는 아이처럼 비춰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꿔줘요 하고 왜 안 바꿔줘요 이렇게 되면서 갈등이 자꾸 생기니까 학부모 빼 이랬다가 또 이마저도 실제로 저는 이제 학교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생들이 나중에 너 진로 희망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저 아직 모르겠네요. 라고 하면 이게 가장 정상적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하라고 학교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교육시키는 거고. 근데 아이들이 그걸 쓰기 위해서 뭔가를 미리 정하는 거예요. 섣불리. 그러니까 나중에 각양각색이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사실은 현재 관점에서 학생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학교에 다루기로 해놓고 딱하니 뭔가를 딱 진로 희망해서 직업으로 쓴다. 이게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진로 희망도 삭제되고 희망 사유도 삭제되는 거죠? 아니면 진로 희망은 놔두고 희망 사유만? 해석하기 따라 좀 다른데. 네. 그 항목 자체를 삭제하는 거죠. 네네. 근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냐면 창의력 체험 활동에 창의력 체험 활동의 진로 활동의 특기사항에 쓰는데 이건 이제 대입 전형 자료를 제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시스템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누가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데 실제로 학생부 출력이 안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부가 어떤 시스템이냐면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학생 성장 중심으로 기록을 하기 위해서는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의 기록을 누적하거나 이 단계적으로 하는 과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 진로 희망이라든지 이런 것도 교사의 지도와 학생과의 소통의 관점에서 항목을 남겨두고 실제로는 출력하지 않는다. 이렇게 개선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수상 경력, 상급학교 진학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사실 너무 남발하죠. 난 장려상 너무 많이 줬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진짜 선행도 아닌데 선행상 받고 말이죠. 효행도 안 하는데 효행상 받고. 그 효행하라고 효행상 주는 겁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그걸 사실은 뭐 일부 학교가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받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수상하면 개근상, 우등상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다 간단한데 지금 이제 워낙 상 종류가 많아졌고 사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좀 학생부의 전체적인 틀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학생부의 전체적인 그 틀이 10개 항목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2개 항목이 없어지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번인 인적하고 학적 사항이 통합되니까 이제 하나로 하고 그러니까 6번 항목에 있던 진로 희망 사항이 없어지면서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의 진로 활동에 이제 그게 기록은 되지만 통보는 되지 않는. 그러니까 8개 항목으로 이제 줄고 그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글자 수가 줄은 게 있고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 수상 기록 이게 이제 결국은 기록은 하지만 통보가 한 학기 하나씩.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를 기준으로 해서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6학기가 채 안 되죠. 5학기 기준으로 만약에 통보되면 5개 수상 실적이 가고 그다음에 이제 재수를 했을 때는 2학기까지 하는 총 6개 고등학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개선이 됐고 네. 동아리 활동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 학년에 하나 정도인데 이제 요게 이제 경우의 수가 또 많아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하는 부분하고 통보하는 부분의 차이 때문에 이걸 기술적으로 어떻게 이제 해결할 거냐. 그렇죠. 요게 이제 조금 더 시스템상에 아마 정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조금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대표적인 가장 큰 변화가 저는 이 창의적 체험 활동에 있어 특기사항에 대한 기록의 분량이 반으로 주는 거거든요. 자율활동 특기사항이 1000자에서 500자로 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봉사활동 특기사항은 아예 없어져요. 네네. 동아리활동 특기사항은 지금도 500자로 줄어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동아리활동 특기사항이 가장 과열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500자로 이미 줄어 있고 그리고 이제 진로활동 특기사항도 1000자에서 700자로 줄어드니까 전체적으로 글자 분량이 줄어드니까 실제로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에 작성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자기소개에서 문항이 다 배우고 느낀 점이 돼 있다 보니까 그걸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 각각의 활동에서 모두 다 학생이 배우고 느낀 점을 다 마치 교사가 그 종합의견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쓰게 되도록 이렇게 구조가 돼 있었는데 이제 말 그대로 특기만 사실을 중심으로 단순하게 기록하는 형태로 다 바뀌게 되는 거죠. 네네. 아니 그래요. 자율동아리도 학년당 1개로 제한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동아리와 관련된 이 지금 학생 활동에 대한 그 규제가 없다 보니까 기준이 없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학생들이 구성해서 참여한 동아리를 다 쓸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근데 이제 이걸 학년당 1개로만 자율동아리를 지금 교육과정 동아리는 교육과정 동아리 구성의 그 단위가 1년이니까 1년 하고 그러면 자율동아리 1개 그러면 동아리는 2개만 기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한 번 소모임에 있는데 자율동아리를 올리는 학교들도 있고요. 실제로 이게 되게 이게 불합리한 게 3학년 때 동아리 활동을 거의 못해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의 합격률을 높여야 되니까 실제 하지 않았던 동아리를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10몇 시간 했네 이렇게 올리는데 대학 입장에서 굉장히 피로도가 심한 거죠. 이게 평가해 내는 데 있어서 그리고 소논문 활동이죠. 뭐 R&D 포함해서 학생은 모든 항목에서 미기재하겠다. 기재 금지됐죠. 기재 금지하겠고 대학에서 평가하지 않는 걸로 하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행동 특성 종합 의견까지 전부 4,000자 정도 기재했다가 이게 이제 2,200자로 줄어들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 왜 이런 그 고민이 시작됐는지를 학교 입장에서 지금 아마 윤시혁 선생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사교육이니까 전국에 있는 학생부를 전국의 모든 학교로 보는 건 아닙니다만 참고해서 보거든요. 그렇죠. 의뢰에서 오니까. 근데 미안합니다. 모든 학교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제 학생들 불만이 담임선생님 잘못 만나면 잘 기재를 안 해주신다. 뭐 행트. 그다음에 또 과목별 선생님들도 공부 굉장히 잘하는 학생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성이 부족해요. 한 줄 적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학생은 굉장히 꼼꼼하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적혀 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과는 좀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글자 수 제한 이런 것들이 조금 그 학생부 정리하는데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동시에 또 이게 뭐가 되냐면 대학의 평가 요소들이 이제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럼 대학의 평가 요소가 줄어들면 대학은 과연 학생부 종합에서 이 학생이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학교생활 열심히 했느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든 학생들이 거의 비슷해지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려우신데. 그럼 교과의 비중이 좀 높아지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나라 한국형 학생부 종합은 내신으로 줄 세우는 또 형국으로 치닫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조은 선생님이 한번 얘기 좀.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이제 달리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아까 내신이라고 하는 변별이 전체적인 우리나라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고교등급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등학교는 똑같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보기 시작하지만 실제로 대학 입학사정관들의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고등학교는 편차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신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변별력을 갖거나 그거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뽑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생부의 기재 방법이 축소되거나 개선되는데 이게 전체적인 축소하는 방향으로 갔다고 그래서 내신 자체가 올라간다라고 평가의 어떤 변별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달리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저는 이제 다른 관점이거든요. 어떤 거냐면 결국 이제 교육부에서 이야기할 때도 이번에 학생부의 기재 방법의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공정성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의 공정성도 있지만 편차의 공정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하기성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은 각 전체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의 그 기록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제한적으로 한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 교육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기 위해서 전체적인 교육이라고 하는 역량 교육을 통해 가지고 학생부의 기재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교육하겠다는 건데 실제로 우리는 이제 이 학생부 기재를 보면 이게 편차의 차이. 결국 이제 그 기록 방법의 편차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뭐냐면 기술의 진보라는 관점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기술이라는 건 테크놀로지가 아닙니다. 레코드의 기술의 진보인데 우리가 처음에 학생부가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면서 학생부의 비교과 기록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 당시에 처음에 생길 때만 해도 이 과연 자율동아리하고 소논문이 이렇게까지 큰 변별의 기준이 가진다고 생각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이걸 기술하다 보니까 이 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는 본인들이 평가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이것에 대한 기술의 진보를 통해서 변별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항목으로 이렇게 분류되다 보니까 이게 점점 크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이제 제안을 한 거잖아요.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글자 수도 줄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냐. 저는 또 한편으로 보면 또 다른 방식의 아까 그 자소서를 이야기하면서 5,000자가 3,100자로 줄었다고 그래서 3,100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학생들이 표현하는 방식에서 굉장히 시간이 줄은 게 아니라 결국 그 속에서 어떻게 그러면 엑기스를 뽑아내느냐에 대한 기술의 진보는 여전히 계속될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분량이 줄었다고 해서 이걸 기록하는 교사들의 부담이 줄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분량이 줄어든 분량 안에 실제로 동아리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자율동아리 같은 경우 지금 다 쓸 수 있는 자율동아리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해서 학생이 운영을 하면 다 기록을 해주는 게 아니고 연말에 평가를 해서 한 3분의 1 정도가 선발을 해요. 딱 정해놓은 건 아닌데 선발을 해보면은 기록 대상으로 선정된 동아리가 3분의 1 정도 되더라고요. 그 동아리 안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 참여한 학생만 기록을 하니까 실제로는 동아리 신청했던 학생의 3분의 1 동아리에서 3분의 1 정도만 기록이 되니까 많이 기록되진 않는데 실제로는 이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학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은 정규 동아리 하나, 자율 동아리를 한 2개 정도를 해서 3개 동아리인데 전체 쓸 수 있는 분량은 500자 정도 돼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도 시스템상에서 한계가 한 선생님이 얘 특기를 많이 써줘 버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동아리 지도 선생님 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동아리 지도 선생님들이 그 각양각색의 동아리 선택한 아이들 별로 만나가지고 그때마다 회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학생부 동아리 얘기 나왔는데 기재 좀 문제점도 있는 게요. 보통 정규 동아리 합니다. 1년에 한 34시간. 하죠. 예, 뭐 30시간 전후로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스포츠 관련된 거 애들이 뭐 한 10몇 시간 정도 해요. 스포츠 클럽. 네, 그래서 스포츠 클럽. 그래서 2개 동아리 합산해서 숫자가 옆에 동아리 몇 시간 했는지 연간 수치가 적히거든요. 근데 지금 자율 동아리 하나로 제한하겠다 했고 학생들이 진로 연관돼서 자율 동아리 적극적으로 해요. 근데 그게 몇 시간 했는지 누가 기록이 안 되는 학교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율동아리는 자율동아리는 누가 기록을 기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인정이 되려면 17시간 이상을 해야 되니까 스포츠클럽은 17시간을 해야지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동아리도 이 창체 전체가 각 영역이 한 개 영역당 몇 단위 이상, 몇 시간 이상 해야 된다 이건 없지만 전체 필수 이수 단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학교에서 한 17시간 이상 정도의 그 영역에서 활동을 하는데 자율동아리는 그 기준이 없죠. 그러니까 그것도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활동 장소라든지 이런 시간이 말 그대로 자율동아리는 교육과정 시간 내가 아니고 교육과정 시간 외에 운영되는 동아리니까 딱 이렇게 정해가지고 몇 시간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죠. 그걸 대학이 평가하는 게 이게 이제 고무줄 평가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아니 고등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생들이 투여한 시간이 분명히 다를 텐데, 그러니까 역차별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되게 열심히 자율 동아리 활동을 했던 학생은 자기 시간이 같이 합산돼서 계산되는 거 원할 거고, 그렇죠. 또 대충 한 학생은 합산 안 되면 다 같이 합산 안 되는 거니까 내가 분리하지 않는다 이건데, 아니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왜 생각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조금 답답한 요소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얼핏 보면 문제가 있어 보이는, 예를 들면 독서 활동 같은 경우가 지금 어떤 독서 활동에 대한 특기사항 기록 없이 책 서명하고 저자만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럼 말 그대로 학생이 내가 이거 읽었어요라고 하면 읽었다고 한 책을 학교가 다 기록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독서 기록장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내용만 기록을 하거든요. 교과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무조건 제목만 갖고 읽었어요라고 하나 다 기록해 주지 않는 거죠. 근데 또 그럴 수 있어요. 기록장에 인터넷에서 보고 와가지고 대충 써가지고 기록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면
실제로는 학생이 의미 없게 형식적으로 노력해서 기록된 이 도서는 선택한 도서들 사이의 연관성이나 위계나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누가 봐도 허위라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이런 동아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동아리에 있어서도 이게 만들어서 학생들이 기록을 위해서 만든 동아리인지 실제로 활동한 동아리인지를 다른 항목 영역, 교과 세특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항목의 영역과 연관지어 생각을 해보면 보이는 거죠.